자, 첫 번째 뉴스로 우리가 보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최근 실제 가치가 내재 가치를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표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내재 가치를 넘어서서 이것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글로벌 시장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우스 파기니츠쿨 같은 이런 유명 분석가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가 가격 폭락 이전이었던 2017년 후반의 상승세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자, JP 모건의 비트코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생산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며칠이라는 불과 짧은 시간 동안 실제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비약적으로 크게 상승해버린 이러한 결과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재 가치나 실제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들도 여전히 산재해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가치로 주장하는 이런 연구자들까지 매우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현재 JP 모건이라든지 유명한 분석가들이 이러한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가 내재 가치를 추월하고 있다라는 저러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의 가치는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JP모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품인지 바닥인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 최고를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실질적 가치 대비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JP모건의 이 비트코인 차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의 분석 결과에 따르자면 현재 비트코인이 실질적 가치의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을 우리가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자, 2배가 거품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배가 이제 막 시작인 사람도 있고 손해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 코인의 가격의 거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분석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포진되어 있는 이러한 투자 심리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현재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정확히 우리가 표준이다 기준이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싼 가격에 샀는데 제가 산 가격에 이 실제 가치 2배 정도의 높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산 것보다 2배나 뻥튀기 되는데 당연한 거품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구매를 한 이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거품이 시작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갖고 코인 시장에 덤벼드냐에 따라서 코인의 거품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비트코인의 심리를 인용해서 이 실질적 가치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를 이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현재 비트코인은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품이다.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한 거품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품이 끼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G20과 유럽연합은요,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가상자산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일본은요,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리서치 센터 역시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재무적 목적의 금 수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주요 금융권자들이 암호화폐를 점차적으로 미래적 화폐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키워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개선 조치 중이고, 각국의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화폐 대신 자산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 대비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거래 유동성이 낮은 문제.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암호화폐 인프라가 개선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모두 극복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1970년대 금본위 제도가 폐지된 이 금, 그리고 2010년도 때 비트코인의 흐름, 이게 매우 유사한 징후를 우리가 하나 포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재 가치의 버블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모든 신종 투자 자산은요, 명확한 가치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자신의 가격, 즉 안정적인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치의 버블 폭탄과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와 같은 이러한 진통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리서치 센터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자, 비트코인을 바로 디지털 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화폐라기보다는 가치 보존형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금으로 서서히 진화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 법정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유용한 금과 같은 유용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을 가치 보존형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이 가치 보존형 자산은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와 가치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2140년, 이때 채굴이 끝나죠. 이때에도 여전히 이 생존해 있다면 비트코인에 부여하는 신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장기간 동안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인에 대한 신뢰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가 내재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유통과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어느 정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얼만큼 커졌냐라고는 명확히 말할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이유로서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1대1 비율로 가치가 연동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WBTC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연동이 되게 될 그러한 시스템으로 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WBTC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더리움 발행 표준인 ERC20를 준수하는 토큰이고요. 컴파운드, 달마, 다이덱스, 지노시스, 메이크, 세트 프로토콜과 같은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에서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프로젝트 측은요, 해당 WTC 토큰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하나의 이더리움 노드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효율성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더리움 노드로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저기에 비트코인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내재적인 가치의 기준을 놓고 무슨 코인을 일단 봐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비트코인과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아무런 부담 없이 그 다음에 간소화해서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거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연동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스테이블 토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로 우리는 이 스테이블 토큰을 통한 담보와 대출, ICO 참여, 탈중앙화 지급결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현재 우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절대 따로 우리가 생각해서 바라봐야 될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 세 개를 잘 버무려서 현재 저놈들이 이런 새로운 금융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러한 뉴스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 버블이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 아직도 1000만원을 못 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깨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현재 관건이긴 한데, 자, 이러한 이제 비트코인의 거품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보자면, 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년간 바로 비트코인의 유통량 60% 정도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봤더니 바로 분실되었거나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저 코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보유되고 있었다,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 뉴스처럼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과거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대략 1000여 명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전체 비트코인의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죠. 즉,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일부만 매도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심각하게 폭락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지난 1년간 비트코인 유통량의 60%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자, 몇몇의 큰 손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분실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 많은 물량이 꽁꽁 묶인 채 가만히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 이런 심각한 변동성 속에서도 코인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소수의 인간들이 코인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절대 이러한 이 변동성 속에서 코인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러한 대부분의 지난 1년간 BTC의 유통량의 60% 정도를 저들이 상당히 핸들링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증거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단 비트코인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포지션 비율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중국계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OKEX 트레이더들의 BTC 투자 포지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 비율은 14.26%인 반면에 숏 포지션 비율은 그의 2배 가까운 23.42%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 롱숏 포지션의 비율이 각각 16.63%와 18.46%로 매우 비슷한 비율의 롱숏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런 투자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이들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혀 다른 내재 가치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 1년간 비트코인의 약 60% 정도가 고정되어 있었던 이 비유통량의 의미는 대부분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이 주로 새로운 금융투자 인프라와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포지션의 용도로 베팅을 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이더리움은 늘 그랬듯 실제 가치가 내재 가치만큼 매우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5월 21일자 뉴스에서 이 비트코인 고래 2마리가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1000억 원을 이동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불과 몇 시간,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나요? 어쨌든 따끈따끈한 뉴스죠. 자, 이 내용인즉슨 비트코인의 고래 2마리가 지난 24시간 동안 다양한 지갑과 거래소를 오가면서
총 8,400만 달러 상당의 이런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고래들이 이렇게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매도나 장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다른 알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저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비트코인 하락에 대비해서 이것을 매도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미를 털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이끌어서 이 투자 심리를 이용해 저점 매수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들이려고 하는 행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실제 고래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저점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항시 일어났고요, 코인 하락장이 본격화되는 원인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소수의 고래들에 의해서 대규모 코인이 거래소로 옮겨 다니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좋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더욱이 가격을 오르내리기 위한 대부분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고래들 간의 어떤 은밀한 협업 역시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거품이 덕지덕지 현재 지금 붙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영국의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현금 대체가 가능한 이러한 코인이다 라고 갑자기 시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언제 이게 현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라고 봤더니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20-30년 내에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들을 씁니다. 자, 여기 보면 추후 20-30년 내에 비트코인이 현금화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라지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현금 대체가 가능하다. 현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현금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학자든 언론지든 전부 추측성으로 현재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주식을 잘 알고 경제를 잘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 말대만 그대로 따라가면 다 부자 되겠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말을 하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은 전부 다 떼부자 됐겠네. 예?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은 경제는요, 매우 유동적으로, 그 다음에 정답이 없이 매우 여러 가지의 현상과 버무려짐으로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주식이네 뭐네 경제를 갖다가 플러스 시켜서 뭐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지도 몰라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 아는 새끼는 세상에서 가장 떼부자가 될 거야.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학자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말을 언제든지 참고로만 들으셔야지 그것을 정답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원래 나와 있는 뉴스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이가 없는 게, 암호화폐가 이 탈중앙화 방식을 이용해서 기존 뱅킹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척이 없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암호화폐는요,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의 1%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명분으로 뭐 기존 뱅킹 시스템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 뭣도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고, 결국 그 시간 동안 흘러가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현재 지금 코인 시장이 현재 POW 방식, 그러니까는 작업 방식에서 지금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포스 방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소수 독점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자,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아무리 탈중앙화를 외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포스 방식에 의해서 이것은 독점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현재 열심히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이런 코인 시스템이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 자, 흔히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달러와 실물 가치와 연동되는 그런 코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불완전한 이런 암호화 화폐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연동시켜서 하나로 묶어주고 포옹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이 돈의 관계로 돌아가서, 자,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이 맥스 카이저,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뭐라 그랬느냐, 25년 이내에 비트코인은 세계 최고의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우리의 최고의 돈으로 자리 잡는데 수천 년이 걸렸지만 비트코인은 불과 2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카이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예측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제시할 게 있어야죠. 저것도 지 망상이고 꿈인데 그냥 논리 없이 근거로 그냥 객강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이제 사람들은요, 카이저 주장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저 게이머나 투기자들을 위한 것이고 지속 불가능하고 확장성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도박장이나 다름없다 라고 이렇게 반대론자들은 주장을 펴고 있죠. 그래서 이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카이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은 당연히 가치가 있고 읽을 가치는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우리에게 비트코인 골드 2.0이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본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한테 주식을 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 옵션을 권한다. 자, 지금 솔직히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정말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좋게 보지 않죠. 솔직히 주식으로 해서 돈 몇 사람이 따입니까? 선물 옵션은 어떻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권할 수가 있습니까? 전 여전히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 상당히 개미들을 빨아들이기 위한 이러한 거의 사기성의 이러한 어떤 이 투자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덜 하진 않지 진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 본질적인 가치와 암호화폐 투자적인 흐름을 동일시하지 마라. 암호화폐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투자까지 가치가 있어지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걸 같이 묶어서 하나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살아남아서 흘러가게 돼서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진짜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영국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도 결국 비트코인이 현금화가 대체될 이런 시간은 20년에서 30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의 유명 투자자인 맥스 카이저 역시도 25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현재 현금화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의 비트코인이 기존 뱅킹 시스템을 위협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짧게 함축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은 현재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고래들이 숏 포지션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성향이 매우 강하고,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매우 단기적 투기 성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의 연동을 시켜주는 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형식으로 서서히 인프라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가치와 더불어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양한 분석을 종합해본 결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할 이유가 없다. 비트코인을 돈과 금의 가치로 연동하기에는요, 현재 그 비율과 영향력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열심히 비트코인 상승 긍정론에 대해서 바로 돈과 금의 가치로 저것을 자꾸 연동시키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들 입으로 20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의 폭등과 별다지 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의 입으로 현재 말하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들은 기존의 수많은 암호화폐들 대부분이 사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살아있는 소수의 암호화폐들은 새로운 금융권 화폐를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시스템 안에서 규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이 사장되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괴로서의 상징적 코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성까지 더해서 이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매우 안정적으로 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코인에 이 코인 거물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느냐,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왜냐? 웹 3.0이라는 이 시스템이 진정한 코인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코인 거물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웹 3.0 테스트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가장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현재 아무런 근거 없이 애널리스트들과 언론의 미래적 긍정적 추측과 상상에 의한 거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고래들은 숏 포지션의 투자 방식을 택하면서 거래소를 오가면서 비트코인을 여기저기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투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의 거품이 다소 있으나 실제 가치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실제 가치가 긍정적인지, 그리고 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웃긴 것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2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지금 폭등하는 것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별다른 적극적인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유 없이 코인의 가격만 치솟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거래를 통한 이런 거래가 가능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30대가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돈 세탁 역시 꾸준히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자,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신용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보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자, 솔직히 비트코인의 신용도가 이렇게 좋지 못한데 어떤 누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단행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들이 현재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이런 의문을 저는 던지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